정말 되게 부지런하군. 덕택에 당신하고 결혼한 뒤로 지각 한 번 안 했어. 하지만 늦잠을 못 주무셔서 짜증스럽죠. 천만에. 처음엔 좀 그랬지만은 직구는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 또 기나긴 하루. 어? 당신이 퇴근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자, 네 오늘도 회사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직행할게.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 아주 지루해. 자, 뭘 빠뜨렸어요? 아주 중요한 거. 무슨 소리예요? 아, 당신. 아이고, 이제 모든 걸 다 챙겼네. 자, 나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네? 어머, 현지야! 네가 웬일이니?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그렇지 않아도 바깥 처리되니까 현지 네 생각이 나지 뭐야 글쎄. 나도 그래. 얘 진짜 네 얼굴 잊어버리겠어. 아무리 부잣집 아드니까 결혼을 해서 재미가 깨가 쏟아진다고 한 번 놀러 오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니? 윤자 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되잖니. 가게는 어떡하고. 너희 남편 계시잖아. 예예예. 말 말아라. 우리 그이는 요즘 무슨 사업을 한다 싶으면 맨날 바쁘셔. 그래 가게는 나 혼자서 맡아서 하는 형편이라고. 정말 그렇다면 너도 시간이 없겠구나. 너희 남편은 지금도 널 여왕 모시듯 하지? 얘 여왕은 무슨. 소문이 파다하더라 얘. 그리고 내가 언젠가 너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쩔쩔 기던데 뭘. 그게 아니고 우린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편이야. 특히 그의 성격이 결백한 데다가 꼼꼼한 편이시거든. 그래서 하루하루가 답답해. 훌쩍 뛰쳐나가서 여행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와, 이 무슨 전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 결혼? 아니야. 그냥 중매로 알게 돼서 한 달 남짓 사귀다 결혼했지. 홀딱 반했었군. 그런 셈이야. 진욱이 자네 결혼한다는 편지 받고 신부가 어떤 여잔지 무척 궁금했었다고. 그저 뭐 평범한 보통 여자야. 진욱이 자네 승리에 좀 따졌을까? 원 또 내가 무슨 꽁생원인 줄 아나? 아냐 그럼? 아무튼 그 박사 친구를 집사람한테 소개하게 돼서 아주 기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 먹자는 건 순전히 속된 말로 자네 광내기 위해서군. 광 좀 내주면 안 돼? 안 될 거 없어. 하여간에 그 우섭이 자네 대단하군.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 따온 사람 우섭이 자네가 처음이야. 거기다 또 모교에다 전임 자리까지 얻어서 강의를 맡게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아니 또 집에다 전화 걸려고 그렇게 꼭 보고 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준비는 무슨 김치 안 하면 됐어.
그렇잖아도 나 귀국해서 생선에다 갈비다 이거저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주 넌덜이 날 정도라고. 그럼 그냥 간다. 우린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은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이야. 결혼 전에 오랫동안 실컷 사귀게 되면은 그런 재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넨 중매 결혼이 좋다 이거군. 분명히 부가가치가 더 좀 있지. 뭐라고? 사람 참. 당신? 안 그래도 지금 당신 오실 시간이 됐다 했었죠? 왜? 너희 신랑이 아니어서 실망했니? 오늘 쇼핑에 순전히 얽힌 일을 했다고요? 됐다, 이거 받아라. 또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아유, 별거 아니야. 장거리하고 애기 네 옷 한 번 샀다. 좀 마침 야외 나갈 때 입으면 어울릴 옷이 눈에 띄게 한 번 사왔는데 네 마음에 들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께서 고르셨는데 어련하시려고요. 그래도 한 번 입어봐. 시원한 주스 내올게요. 아이고, 그런 거 관두라. 그래요, 우리 밖에서 마시고 왔어요. 그걸 어서 입어봐. 잘 안 맞으면 당장 바꿔와야지. 그래요, 언니. 어서 입어봐요. 그럼 어머니. 그래. 아이고, 언제 와봐도 이상이 깔끔하구나. 허건 날 그냥 걸고 닦아대니 먼지가 낄 사이도 없지 뭐. 밥 먹고 할 일이란 게 뭐 그런 거밖에 다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신에 너도 본받아. 가지고 와. 아이고, 우리서 꼭 한두 끼 먹을 것만 사다 놓지 더 이상 흥청거리지 않는 성미야. 그래, 며느리는 좀 가난한 집에 데려오는 것도 괜찮아. 응? 오빠인가 봐요. 이제 진짜로 네 올케가 기다리는 사람이 온 모양이다. 오빠요? 아이고 우리 신에 와 있었구나. 자 들어와. 신의 정말 오래간만이다. 네. 우서 오빠 귀국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비가 왔어? 아유, 어머니. 어머니 이 친구 박사학위 따서 그런지 아주 의젓해졌죠? 와, 정말. 저 어머니 절 받으셔야죠. 아이고, 근절은 무슨 관두고 그냥 앉아. 그래, 어머니 앉으세요. 그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참 오래간만이야. 저 어머니. 예. 방해. 여보 좀 나와봐. 반가워. 자, 아참 인사하지. 그 내가 늘 얘기하던 박사 친구. 네.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참석을 못해서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어서. 네. 여보, 저녁 준비 빨리 할게요. 그래. Like a candle burning bright, love is glowing. 하루하루가 답답해. 훌쩍 뛰쳐나가서 여행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Flame to light our way.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저녁은 대치동 집에서 들고 왔단 말이지. 그 애가 어찌나 깔끔하게 잘 차리든지 나는 음식하는 거 구경만 했어.
왜 웃으세요? 다른 집은 얘 거부간에 사이가 별로 안 좋다던데 당신은 그저 맨날 며느라의 칭찬이니 그 애와 연분이 있나 봐. 아이고 내 자식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해요. 게다가 그 애야 어디 나무랄 데가 하나 있어야죠. 뭐 있다면 친정집이 좀 가난한 것밖에요. 그거야 흠이 아니지. 그냥 물론이죠. 벌써 붙여왔냐? 당신 좋아하시는 부침개라서 눈 깜짝하세요 붙여왔구려. 자, 아니 그런데 너 안색이 왜 그래? 제가 어때서요, 아빠? 아니 뭐 어디 몸이라도 아프냐? 아이고 아프긴요. 우섭이가 저한테 관심을 덜 보이니까 좀 서운했던가 봐요. 그러지 신혜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제가 왜 그래요, 여보? 여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아까부터 아니 그 친구분이 계실 때도 좀 이상했었어요. 친구분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보? 내가 오히려 묻고 싶어. 네? 솔직히 얘기해줘. 뭘 말해요? 김우섭이 그 친구고 옛날부터 아는 사이지? 네? 왜 이렇게 놀래? 저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까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됐었다고요. 이상하게? 네.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 순간 무척 놀라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순간 저도 당황했었죠. 저분이 왜 저러시나 하고 말해요. 여보,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저야말로 당혹스럽고 지금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분을 어디서 뵌 듯 낯이 익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사이지 흐리멍텅하게 그런 말이 어딨냐고.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아무튼 좀 앉아. 응? 차 한 잔 시킬까? 생각 없어. 왜 그래 진욱이? 아무튼 자네 와이프 대단한 미인이신데다가 요리 솜씨 알아 모셔야겠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무슨 얘기? 우린 고등학교 때부터 허물없이 지내온 동창생이야. 아이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는 왜?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나와 가장 가까우던 막연했던 사이라고 생각을 해. 그거 여러 말 할 필요 없지. 그렇다면은 나한테 털끝만치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현지하고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나? 현지? 그래, 이현지, 지금의 내 아내.
왜 말 못해? 대체 어떤 사이였기에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뭔가 오해하는 모양인데. 누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지? 제발 그런 식으로 어물거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 모르는 사이야. 우섭이 내가 착각했었나 봐. 자네 부인 처음 대했을 때 안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 하여튼 우리 밖에 나가서 한잔 하자고. 그러지 말고 어서 얘기를 해. 우섭이 내 승리 잘 알잖아. 나 지금 견딜 수가 없어. 밝혀내야 돼. 어물쩡하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아니,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 심각해. 어젯밤에 그 일 때문에 난 한숨도 못 잤어. 사랑했었지, 현지를. 이 사람 정말 왜 이래? 근데 정작 결혼은 나와 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런 관계 아니야. 우린 그냥 우연히 여름 휴가 때 어느 유원지에서 우연히. 사실은 그래. 어떻게 알게 됐나? 사실은 어제 자네 와이프 처음 대했을 때 막연히 어디서 안면이 많이 있는 여자 같았어. 근데 영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 결국 집에 와서야 생각이 떠올랐지만 말이야. 사실대로 다 얘기해. 그러니까 벌써 5년, 아니 6년 전 일이야. 내가 유학 떠났던 바로 그 해였었지. 저 혼자 오신 모양이죠? 사실은 저도 적적하던 참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여보세요? 역시 남자끼리 이런 돌면 쓸쓸하기 마련이군. 그렇지 우섭이? 아니 왜 그래? 꽤 심각한 얼굴인데. 내가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끌렸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 모양으로 추측을 저랬지? 아 우섭이 아니 아무것도. 오늘 저녁 내가 술 한잔 사지.
이 부근에 제법 괜찮은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 아이, 저 사람이 저. 어서 오세요. 자, 이 집에 들어가자. 나오시죠. 일로 오세요. 얘들아, 손님들 오셨는데 뭐들 하고 있니? 네. 어서 오세요. 아는 사이야? 앉으시죠. 그럼 난 자리를 따라가지. 이쪽으로 오세요. 실망하셨죠? 그렇게 안 보였었는데.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는 얼굴에 쓰여 있나요? There's nobody to notice it. And I cry if I want to. 제가 알기로는 현지한테는 사귀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한텐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죠? 아니야. 첫인상이 아주 좋은데. 믿어볼까요? 아, 그래 믿으라고. 내가 왜 초면에 아가씨 비유 맞추려고 하던 소리 하겠어? 저도요. 응? 내 첫인상이 좋아? 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내가 돈 좀 써야겠는데? 어머. 우리 아가씨들 손님 모시는 게 많이 어설프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왜 그런 얘기를? 사실대로 밝히지 뭘. 그래야지 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거 아니야. How I wish I could say 왜 요즘 그런 대학생들 많잖아. 방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이며 바캉스 비용 그리고 학비에 보태 쓰는 학생들 말이야. 근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해? 뭐 그까짓 거? 만약 우섭이가 내 입장이라도 그까짓 거라고 일소에 붙이겠어? 그럴 수가 있겠냐고.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나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알선도 해주고 건전하게 방에서 딴 일자리는 다 좋아. 그러나 여자가 술집에서 손님을 상대로 애교 부리고 웃음 파는 거 나 그냥 쉽게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아니야. 응? 우리 현지는 그럴 만한 비위도 배짱도 없는 여자. 자네가 다른 여자를 잘못 봤을지도 몰라. 그래, 맞아.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몰라. 얼굴이 비슷해서 같은 여자로 착각을 했을지도. 6년 전이라면 너무 오래돼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야. 사람이 왜 이래? 왜 그 모양으로 오락가락하는 거야? 진욱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언니? 그렇게 됐어. 어머나. 정수님 나오셨어요? 예. 손님 오시면 거기서 무조건 있으면 어쩌니? 글쎄 이렇다니까. 자, 인사드려. 정 선생님은 요 앞 사무종합상사 대리님이셔. 서정아예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당신 평소에 술 안 좋아하시잖아요. 자, 꿀물 드세요. 아니 여보, 왜 그러세요? 당신 오늘 밤 이상하세요. 응. 혹시 밖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여보, 아니 아무것도. 당신 혹시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상해 계신 거예요? 당신 친구 김 교수님이 마치 나를 잘 아는 사람처럼 대했던 그 일 때문에요? 하지만 그건 분명히 착각이에요. 그 후로 저도 많이 생각해봤지만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지. 네, 정말이에요. 맞아. 착각이야. 그 친구가 뭔가 잘못 봤어. 딴 여자를 당신으로. 틀림없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여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어머, 정선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게를 다 찾으시고 웬일이세요? 네, 그냥 지나는 길에. 늦지하지만 좀 앉으세요. 네. 커피 한 잔 시킬까요? 아니요, 저 회사에서 여러 잔 했습니다. 현지 굉장히 알뜰하죠? 그 애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아이예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하셨다고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시온지와 함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땠어요? 시온진 결백했습니까? 스님,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 다음에 또 뵙죠. 저 아르바이트 학생. 아우, 선생님도 그냥 정하라고 부르시라니까요.
담배 한 갑 가져와. 네, 선생님. 내가 가져갈게. 나하고 데이트 한번 할까? 네, 그래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정말 하겠어? 네, 못할 것도 없죠. 정생님 요즘 웬일이세요? 농담도 곧잘 하시고. 여보. 웬일이야? 내 마중 나왔어 여기까지? 밖에서도 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드시려고요? 한 잔 더 하고 싶어. 집에도 술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마시고 싶어. 키인 주세요. 응? 어서요. 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시죠? 당신 주도 면밀하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그렇지도 않으시군요. 하지만은 나 지금 운전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어. 어서 주시라니까요. 차에 꽂혀 있어. 타세요. 오늘 밤에도 저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을 드신 건가요? 아니야. 그러시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정말에 저 지금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하세요, 어서. 당신 얘기 안 해주시면 저 오늘 밤에 잠 못 자요. 설사 회사 일에도 같이 고민해요. 무슨 일인지는 알고 보자고요. 그래도 얘기 안 해주시겠어요? 좀 더 알아보고. 그럼 한 가지만요. 제 문제인가요? 제발 너무 다구치지 마라. 담배 여기 있어요. 겁나 세상 살기. 정말 무서워졌어. 난 이 순간에도 당신을 믿어. 아니 믿고 싶어.
이거 어디서 배웠어? 네? 대학 다닐 때 혹시 말이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 있어? 있어 없어? 있었어요. 여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 여자 좀 봐. 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술집에서 일했잖아. 그러고도 내 앞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냐고. 지금 웃을 때야? 그게 웃을 일이야? 그러니까 당신 그 일 때문에 여태 그렇게 언짢아 하시고 괴로운 얼굴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이 아닐 경우를 생각해서 당신한테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던 거고. 당신도 아시겠지만 대학 3학년 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 학비 조달을 위해서 여름방학 한철 동안 유원지 어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 하필이면 술집이야? 카페라고 하세요. 당신 표현이 왜 그래요? 그치, 왜 그런 카페냐고.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일거리도 많은데 왜 그런 데서 일을 했어? 딴 일보단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의지력과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런 과거를 가진 여자가 감히 어떻게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런 과거라뇨? 그럼 자랑스러운 과거야? 왜 그렇게 부정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인가 아닌가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값지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요. 난 그걸 후회해본 적도 없었고요. 내 얘기도 좀 들어. 들을 얘기 다 듣고 할 얘기 다 했어요. 아니 뭘 잘했다고 저래? 왜 오히려 큰 소리야? 나 당신이란 여자 나 그렇게 안 봤다고. 하지만 이제 실망했어. 내가 좀 심했나 봐. 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고. 여보, 하지만은 당장 이 자리에서 그 한마디만은 들어야 돼.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지? 어? 아무 일도 없었지. 누가 뭐래도 당신은 결백하다고. 이현지 당신은 당신만은 떳떳하다고 얘기를 해.
왜 말 못해? 왜 그 한마디를 말 못하냐고. 나 당신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꼭 이만큼. 얼간이 바보처럼 이만큼. 하지만은 그 한마디만은 꼭 들어야 돼. 그 한마디는 어서 여보. 네. 잠든 걸 깨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응? 아니 네 목소리가 왜 그러니?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너희들 여름 휴가 언제 갈 거냐? 글쎄요. 아니 얘가? 왜 그래요, 엄마? 언니가 뭐라 그래요? 얘 아가. 어머님,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죠? 우서 오빠 때문일 거예요. 뭐야? 여신아야. 그 혹시 똑같은 날짜에 두 집에서 함께 휴가를 떠나면 곤란해. 네? 진욱이. 그렇잖아도 만나고 싶었는데 전화 잘해줬어. 만날 필요까지는 없고. 제발 기분 전환하고 다 잊어. 자네가 자꾸 이러면은 나 부담스럽고 책임감 느껴. 그 박재호 연락할 수 있어? 박재호? 그래. 자네와 같이 유원지에 갔다. 나 지금 그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개운치가 않아. 한마디로 찜찜해. 그게 바로 날 난처하게 만드는 거라고. 내가 아니었다면 자네 영원히 모르고 지나쳤을 일 아니야? 내 충고하겠는데 머리에서 깨끗이 지워버려. 이봐 진욱이, 그렇게 못하겠다면은 자네 사내 자식 아니야. 성격 탓이다 뭐다 이유되지 말고 잊을 건 빨리 잊어야지. 이봐 진욱이, 못하겠다면은 근본적으로 애정이 부족한 탓이야. 애당초 부인한테 애정이 없었던 거라고. 아니 방학 때 잠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부인을 못 믿고 의심하려고 들어? 천만에 그 반대야. 날 이해 못하는 자네하고는 더 이상 긴 얘기 않겠어. 이거 봐 진욱이. 흐릿하니 그냥 넘기고 싶진 않아. 그건 오히려 훗날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래. 그래서. 이거 봐 진욱이. 여보세요? 사람 참 이제 와서 뭘 어쩌게. 다 들었군. 글쎄 어쩐지 오빠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 했었죠. 분위기가?
지금 옳게 언니가 고통을 받고 계시겠지. 모두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경솔했어. 그래서 우리 가게 다 찾아오셨구나. 나한테서 뭘 알아보시려고 말이야. 얘 웃지 마. 나는 심각하단 말이야. 아, 너희 남편 그렇게도 이해심이 없으시다니 정말 놀랍다. 한마디로 용렬하시고 째짜시지 뭐야.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야. 지금은 그때와 또 달라. 요즘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너무나도 예사스러운 일이라고. 그이는 일상생활부터가 완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셔. 그건 일종의 결백증이지. 그거하고는 달라. 난 그동안에 그의 그런 성격을 오히려 좋아했었어. 모든 일 처리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매사에 분명하셨거든. 그럼 네가 분명히 밝히렴. 비록 카페에서 일은 했지만 맹세코 양심에 꺼리낄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러고 싶지도 않아. 왜? 언젠가는 이해를 해주시겠지. 지금은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누가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주겠니? 그럼 내가 대신 너희 남편을 만나서 얘기할까? 내일 내가 해결할게. 아무튼 나도 속상하다 얘.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한다고. 현지 너도 그때 거기서 돈 못 벌었으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잖아. 그런 사정 누가 알아주겠니? 현지야. 어쨌든 냉전 오래 가면 안 돼. 그러다간 금이 간다고. 남자란 여자가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정아, 네? 다른 일자리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여기가 어때서요? 아니야, 난 그냥 정아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다른 일자리 많지 않아요. 막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들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요. 그래? 네.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가 힘만 들고 보수는 형편없는 그런 곳이죠. 우리한텐 일자리를 빨리 얻고 또 단실 내에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곳이 알맞아요. 많이?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벌어지질 않는데요.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우, 정 대리님도 그거에 사람 나름이죠. 혹시 결혼 후에 정아가 이런 데서 일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된다면은?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머, 왜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 그런 거 겁 안 나요. 제가 방학 동안에 잠깐 이런 데서 일한 걸 알 리가 없고요. 그리고 설사 안다 해도 이해해 주겠죠? 이해 못 해준다면은? 아유, 그땐 끝장이고요. 그 정도로 꽉 막힌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그걸 꽉 막혔다고 말할 수는 없지. 남자가 믿었던 신뢰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무서운 충격을 상상해봐. 아이, 우리 이제 제발 그런 얘기 그만해요. 그리고 즐겁게 술이나 들어요. 그래.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다시는 안 하기로 해요. 그러지. 약속. 냉전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그러다간 금이 간다고. 남자란 여자가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천만에 난 그 반대야. 날 이해 못하는 자네하고는 더 이상 긴 얘기 않겠어. 이봐 진욱이. 흐릿하니 그냥 넘기고 싶진 않아. 그건 오히려 훗날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 그래서.
지금은 좀 낫지만 처음엔 정말 손님 대하기가 무척 어색하고 거북스러웠어요. 당연하지. 오히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제 신분이 거북스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선생님한테도 그렇고요. 하지만 난 희은지 마음 이해해.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괜한 호기를 부려서 이런 일자리를 얻었구나 하고 후회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약 일주일 전까지만 일해주기로 돼 있으니까요. 윤자 학생 같아서 얘기 다 들었어. 뭘요? 희은진 공부도 굉장히 잘한다면서? 이 집에 별소리를 다. 그럼 장학금도 받겠는데? 1, 2학년 때는 받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학점 따기 바빠요. 현지, 네, 우리 서울서 다시 만날까? 싫어요. 왜? 여기서 일 마치고 떠날 때는 여기서 생겼던 일들도 말끔히 지워버려야죠. 나도? 물론이죠. 즐거웠던 일, 괴롭고 슬펐던 일 모두 다요. 처음부터 그러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현지,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데 난 김 교수가 그 사람인 걸 못 알아봤어. 네? 저 진욱이 친구 김우섭입니다. 여보세요? 부인? 부인? 여보세요? 진욱이 들어왔습니까? 아직이요. 네. 어쩌면 남자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이한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곤욕스러워야 합니까?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전 김 박사님한테 실망했습니다. 부인? 당돌한 여자라고 꾸짖지 마세요. 전 김 박사님의 그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예요. 한마디로 짓궂으세요. 비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좀 내주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부인.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무척 괴롭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부인. 저녁 드셔야죠. 어서 몸 씻으세요. 저녁 준비해뒀으니까요. 생각 없어. 정말?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렇지? 네 눈치를 봐서 틀림없으니까 어서 얘기 좀 해봐. 정말 무슨 얘기를 하러? 애미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니? 답답하다 이거사. 제발 나도 좀 알자꾸나. 엄마는 모르시는 게 좋아요. 예미 성미 몰라서 그러니? 너만 알고 난 모르면 병나. 네 옳게 하고 우섭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줘. 엄마, 오빠 올케 언니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둘 다 진실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일 자신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날 설득하려고 드는 거냐? 믿으세요. 오빠 올케 언니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일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왜? 그 애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긴요. 똑똑한 그 애들이 설마하니 말썽 부리고 시끄럽게 굴라고요. 자, 그런데 예? 아니 왜 여태 소식이 없어? 이젠 손주 소식이 있을 때가 됐잖아. 몹시 기다려지세요. 그 때가 되면 있어야지. 글쎄요. 하지만 요즘은 신혼생활을 더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일찍 안 갔는데요. 그래? 여보, 안 주무시면 우리 얘기 좀 해요. 난 이렇게는 못 살아요. 서로가 담을 쌓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억지예요. 당신은 지금 부부라는 사실 때문에 제 곁에 있을 뿐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은 우리들의 둥지를 떠났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지만은 난 당신이 옛날같이 느껴지지 않아. 왠지 서먹하고 때론 미워지기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시겠죠. 그건 아니야. 나 지금 노력하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사나이답게 잊을 건 하루속히 잊어야 된다고 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당신의 과거를 생각을 하면은 마음 한 구석이 어두워지고 견딜 수가 없어. 제발 그 과거란 얘기는 그만요. 멀쩡한 사람 제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지 뭐야? 대관절 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날 매도하려고 드는 것,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억울해요. 난 정말 억울하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인. 하지만 이윤이 있었습니다. 6년 전일 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 유원지 카페로 현지 아니 부인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순진했던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땐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여대생의 모습이 얼른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보니까 그 여대생은 진욱이의 부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몹시 놀랐었죠.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내가 놀라는 걸 진욱이가 봤으니까요. 저는 그때 왜 놀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6년 전의 선생님을 제가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부인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사실을 진욱이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버린 겁니다. 제가 불행해지길 바라시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진욱이가 부인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다구치는 바람에 당황한 나머지 불쑥 그 얘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진욱이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요. 그이와 저는 이제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도 이런 상태로 부부라는 굴레를 쓰고 억지 생활을 하는 것 원치 않으니까요. 안 됩니다, 부인. 괴로우시더라도 얼마 동안은 참으셔야죠. 만약 부인께서 불행해지신다면은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욱이 그 친구 사리에 어두운 친구 아닙니다. 네, 언젠가는 틀림없이 느끼고 후회할 겁니다. 네, 정대리입니다. 여보, 왜 그래요? 당신 말이에요.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집에서 해요. 오늘 하루만 일찍 돌아줄 수 없어요? 늦어 오늘. 꼭 이런 식으로 회사에까지 전화 걸어서 신경 건드려야 되겠어? 누구세요? 언니, 나요. 문 안 잠겼어요. 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얼굴이 창백한 게 꼭 딴 사람 같아요. 언니. 열도 많고 이상해요. 안 되겠어요, 언니.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어요. 글쎄, 괜찮다니까요. 괜찮긴요. 거울을 좀 봐요, 거울을. 언니 연색이 어떤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오빠한테 연락을 해야겠어요. 아가씨! 언니 왜요? 오빠한테 연락을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아가씨는 몰라요. 몰라서 그러세요. 언니. 잔인해요. 진욱 씨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고요.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너 웬일이냐? 오빠 만나러 왔어요. 무슨 일로? 나 지금 오빠 집에서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지금 건강이 무척 안 좋으세요. 오빠가 빨리 들어가셔서 병원으로 데려가든가 무슨 조처를 하세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었어. 아니에요, 오빠. 나하고 통화를 했었다고. 오빠,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약속 있어.
오빠! 일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자. 답답해. 왠지 숨이 크게 막힐 것 같고 말이야. 정말 요즘 많이 까칠해지셨어요. 그렇게 보여? 네. 맨날 과음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잖아도 너 오늘은 일찌감치 들어가겠다고 했잖니. 같이 드라이브라도 좀 하렴. 그럴까요? 전번에 약속했잖아. 아무튼 나가요. 응? 응. 그래? 응. 글쎄 이렇다니까. 바로 이런 거야. 자, 아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자, 타. 아니에요, 정 대리님. 전 집으로 갈래요. 별한가 왜 그래? 그럼 약속이 다르잖아. 데이트 했잖아요. 언제? 방금요. 가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거면 됐죠? 이러지 마. 왜 이러세요? 응? 잘못 보셨어요, 정 대리님.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린요, 지킬 거 지켜요. 선생님 안녕. 현지도 어쩜 현지도 오빠! 아니 너 지금 어디서? 이 근방에 친구 집이 있거든요. 오빠 술 취한 모습 정말 보기 싫어요. 어디 들어가서 시원한 걸 한잔하고 어서 술 깨세요. 오섭 오빠한테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 오빠 마음 이해할 수 있고요. 언니를 사랑한 만큼 배신감도 크겠죠. 하지만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페에서 일하는 건 다르다고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데서 일했던 애들도 있었고요. 나도 그 애들처럼 사정이 딱하면은 그런 데서 얼마든지 일할 수도 있고요. 왜 못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나 자신만 떳떳하면 되죠.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 결혼할 여자라면은 상대방도 생각을 해야지. 남자가 아는 날엔 그게 비용이 돼. 아무리 결백하고 떳떳한 척 해도 마음이 개운치사. 다른 남자들 모두가 오빠 같질 않을 거요? 남자랑 다 같아. 아니에요, 오빠. 아니야. 아니에요. 오빠 너무 소심해요. 제발이지 이제 언니한테 정신적인 학대 그만하세요. 언닌 지금 오빠가 받는 고통보다 몇 배 더하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 나하고 얘기 안 하기로 작정했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당신한테 용서를 받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그런 상태로 나를 갖다가 생각하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야? 난 조용조용 얘기했는데 왜 자기가 먼저 화를 내? 나야말로 이제 정말 싫어졌어요. 당신 얼굴 되기가 무서워요. 옷싹 움츠러지고 겁이 나요. 그래도 아까 낮에는 당신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하셨죠? 계속 이렇게 화를 낼 거야? 난 이제 잠시도 당신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잔인해요. 그동안 나한테 대했던 당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보! 잔인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난 절대로 정진욱 씨 아이 안 가질 테니까요. 여보! 여보, 내 얘기 들어. 지금 어딜 가?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나요. 이건 나요. 진정해, 여보. 이제 우린 냉정해야 돼. 내가 너무 지나쳤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었다. 나 지금 후회해. 소용없어요. 이제 늦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밉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너무너무 사랑했어. 억울해.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여보! 억울해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뭐 이런 경우라는 게 흔치는 않겠지만은 지금이 막 여름 방학이 계속되어서 그 여자 대학생들 중에 혹시 그 돈벌이 학비벌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조금 무슨 그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분들은 성균관대학교의 이창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효성여대의 손덕수 교수님, 한국부인회의 배성심 선생님, 그리고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이경표 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 뭐 드라마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그 많이 속상했죠. 이경표 씨는 그 현지라는 역을 하면서 그 제일 뭐가 속상했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사실은 직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걸로 해서 남편이 그렇게 방황을 하고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그게 조금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그 남편이 괴로워하는 그런 심정을 이 교수님은 어떻게? 글쎄 뭐 나도 좋게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구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뭐 그렇게 과정 심하진 않겠습니다. 사람이 좀 더듬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과히 그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손 교수님은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전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서 우선 남편 진욱 씨한테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흔히 장가를 들 때 순결한 여자, 처녀, 뭐 수처녀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 그런 여성을 아내로 맞고 싶다는 게 소박한 소망이겠죠.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소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사회가 그런 소망을 채워주는데 어떤 좀 방해 역할을 할까 그래서 이 남편 진욱 씨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조금 얘기해야 될 거는 그런 소박한 소망을 여자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소망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포기해야만 했었던 상황, 이런 거를 이 영화를 우리 좀 얘기를 하면서 참고를 삼아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 남편의 직업이든 아내의 직업이든 그 과거의 직업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요, 지금 마이크를 대놓고 물으신다면 학생들은 다 별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이 뭔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건에 고민해서 상담 오는 전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사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아니면은 주변에서까지 그렇게 문제화 시켜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드라마에서 같이 혼자 고통을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어떻다 하고 우리가 그거 뭐 문제가 되겠느냐, 과거의 직업이 아르바이트 좀 해서 그 카페 나갔으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논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현실이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네, 저희들 현실에서는 그런 고민, 당사자의 고민도 상담이 오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 상담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럼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마이크 들고 계신데 진욱 씨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 생각에 남편의 행동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여자 주인공인 그 현지 씨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했고 지금 또 행복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아주 알뜰하게 살림도 잘하는데 그 현지 씨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현지 씨가요, 자기 소신껏 그 직장에서 일을 했고 또 현재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단지 남편한테 생각이 든다면은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은 과연 정말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사세요?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문제를 삼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남편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심정에 대해서 그럼 못 산다는 말씀도 나오시는데 그 남편의 심정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남자 여자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그 공동체가 이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보면은 남편들은 그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또는 학창 생활에 어떤 체험했던 또는 알바이트를 했던 그런 그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그 부인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때로는 그 의처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주위 그 친구 가운데도 이런 그 카페에서 알바이트 하던 여학생을 그 소개로 만나서 결혼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지금은 다 자녀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을수록 남편은 아내들을 더 이해하고 또 아내들은 그 미안한 마음으로 더욱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러니까 살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그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의 과거 직업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아까 드라마 게임을 보고요. 느낀 건데 여자가 물론 대학을 다닐 때 가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그 뭐랄까 고통이 따랐겠죠. 물론 카페를 나갔다는 거는. 근데 자기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남편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그런 문제를 삼아서 굉장히 그 정식적 그 학대라 할까요? 그런 그 학대를 가하는데 물론 제가 남편이라면은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일했던가 그걸 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그 나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 떳떳하면 그만이다 라는 그 주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그건 안 돼요. 첫째 이제 그 여기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다. 가지고 카페에 있었다. 그럼 대학에 그렇게 꼭 다녀야 될 겁니까? 대학이라는 게 뭐 저도 대학이 있습니다만 꼭 대학에 그렇게 다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과정해서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알맞는 수단이어야지 나만 떳떳하면 된다. 그건 자기 주장이지. 그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해도 좋다. 나는 떳떳하다. 그 자기 일방적인 얘기지.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카페에서 이러는 게 떳떳지 않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카페도 여러 종류겠죠. 지금 서울에만 하더라도 거기 나와 있는 카페입니다. 네. 서울에만 하더라도 이 카페니까 다방이겠죠. 차 마시고 술까지 파는 그것이 지금 한 4,300개가 된답니다. 교회가 4,600개, 카페가 4,300개인데 그렇게 지금 이제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이 카페라는 게 이 산업, 그러니까 새로운 직종으로 등장을 했죠. 이제 그런 면을 하나 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일하는 여대생이나 여자를 요새는 뭐 호스테스라고 안 하고 카페티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페티스, 호스테스 뒤에는 누가 있는가? 그걸 조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은 흔히들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뒤에는 가난한 가정, 가난한 부모와 병든 노부모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시켜야 할 오빠와 남동생이 있다. 그런데 자기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근데 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찾다가 보니까 이건 찾기가 힘들고 또 가회 공부는 다 걸려 있고 잘못하다가 또 이제 뭐 감옥까지 가야 되겠고 뭐 자기가 특별한 기술은 없고 돈은 없고 하니까 손쉬운 직종으로서 이제 대학 근처에 카페에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떳떳하게 일하면 그 직종은 크게 상관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구별을 좀 해야겠죠. 그런 환경에서 여자가 학구열이 강하다면은 뭐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몸은 팔아서는 안 된다. 돈은 벌되 몸은 팔아서는 안 돼. 이거는 절대 지켜야 할 거다. 그러니까 카페에 나가서 일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몸을 파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카페에 남학생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네. 그 남자 그 종업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결혼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사는데 여기서 그 여자가 자꾸 나는 순결하다라고 외쳤어도 도대체 카페에 들어가서 술만 따는 것 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배 선생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드라마 상의 카페는 여름 그 해변에서 유원지에서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개념을 파악할 때 요즘에는 커피만 팔고 커피만 마시고 나가고 차만 마시는 카페가 대학가에 생겼다 하지만은 지금 드라마상의 그 카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접대를 해야 되고 우선 그 접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주인공이 굉장히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당한 태도를 볼 때 이 여주인공은 그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몸을 난 뭐 이렇게 망발로 얘기해서 남자하고 같이 자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떳떳하다. 그런데 그 물론 몸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합니다만 과연 그것만이냐? 그 장면도 잠깐 나옵니다만 그 전혀 모르는 외간 남자가 외간 남자 얘기가 좀 구식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그 어깨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같이 나간다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 같은 거 봤을 때 과연 그 돈 받기 위해서 물론 돈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몸은 내가 어느 특정된 부위만은 내가 내놓지 않았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술을 먹으면서 이제 여자한테 서비스를 받고 뭐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뭐 아베크도 나가고 그러는데 조금 이게 한쪽만을 치중해서 얘기하면 이게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은 그 카페티스 호스테스를 먹여 살리는 자가 누구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남편이 옛날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그 카페를 자주 드나들고 애용하던 그 남자들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고 뭐 아베크도 가고 했다면 똑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왜 여자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남자한테는 문제가 왜 안 되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여자는 뭐 순결을 잃어서도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같은 사건이 있을 때는 똑같이 물어야 된다. 요즘 서울 시내에 다니면 카페라는 간판 붙은데 많이 보시고 친구들하고도 아마 놀러 가시고 그럴 텐데 거기가 꼭 남자만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라는 데가 요즘 남자 여자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가서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카페 많이 보셨죠? 네. 카페라고 간판 붙은 데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주 불건전한 일이 거기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 카페는 그러니까 대사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왜 하필이면 술집이냐. 그러니까 현지 대사가 카페라고 하세요. 당신 표현이 왜 그래요?라고 그러한 얘기한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아르바이트 한 그 카페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카페하고는 좀 다른 좀 뭐 카페티스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직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극 중에서 저희에게 제기한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방청석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알바이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떤 종류의 알바이트를 하셨습니까? 전 여태까지 3분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다 학교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동사무소에서 사무부조로도 일해봤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안내로도 있어봤고 또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는 두유 판촉 같은 것도 해봤어요. 어떤 게 제일 좋던가요? 글쎄요. 그래서 좋다라기 말하기는 좀 그런데 다 힘든 만큼 또 학생으로서 그 정도 보수는 다 만족해요. 다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알바이트하면 얼마나 벌어요? 보통 평균 판촉 같은 건 능력제고요. 이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5만 원 내지는 17만 원 그 선이에요. 네. 알바이트 해봤습니까? 네. 그 알바이트로면 학비 벌이가 되던가요? 잘 안 돼요. 학비는 한 5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버는 돈 한 4만 원, 5만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바이트 자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많지가 않고 또 더구나 거기에 대한 보수도 좀 적어요. 자, 선생님께서는 직접 문제의 카페를 경영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여대생을 그 알바이트 시키신 적이 있으신지요? 8년 됐습니다. 저희 집 거쳐간 학생들이 140명 되는데요. 근데 대학생 그 알바이트하는 그 대학생들이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 생활이요. 오면은 내가 맨 처음에 교육시키는 게 아르바이트, 즉 우리가 통념상으로 고학이라고 하죠. 뒤집어 얘기하면 거락입니다. 이게 학문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 집 경우 월급이 있고
거기 이제 손님들에 따라서 10 내지 15% 팁이 있어요. 이제 유럽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학교를 충분히 댕겨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처음에 오면은 목적을 선정하고 오늘부터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을 그 카페에서 그 이제 근무를 시키실 때 일반 종업원보다 더 나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은 점은 쉽게 이 얘기를 하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나름대로 어떤 이 보람을 가져요.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 집 부산서도 놀러 오고 뭐 이래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연유로 해서 학교를 무난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자친구가 카페에서 알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중에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요? 네. 만약에 사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서 학비를 버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본다면은 자기 자신에게 또 떳떳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학생 얘기에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동감하는 입장인데요. 왜냐면은 그 저희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요, 그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 자기가 어떤 자리 가든지 떳떳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은 그 정도는 그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랑한 만큼 어떤 배신감을 느낀 그런 남편이 있다는 건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바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떤 종류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안내 같은 거 했고요. 티켓 받는 거, 그러니까 미정 같은 거 하는 데서요. 티켓 받는 거 해봤어요. 근데 대학생이 알바이트를 할 경우 그 이제 고객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고객들은 대강 어떻게 그 대접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들은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요. 대하는 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달라요. 그냥 보통 그런 거기서 그러니까 고정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고용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차이 나고 고객들도 차이 나고요. 그러니까 대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어렵게 대하는 것 같아요. 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속담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또 우리나라는 전통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을 많이 따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 배우자 선택할 때 있어서. 본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것보다 여자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장래에 아내를 고른다면은 직업의 귀천을 안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니까 제 경우도 그렇다고 봐야죠. 아까 다방 비슷한 뭐 우리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다방이죠. 근데 아까 학생들 말을 하면 이제 그 대학 근처에 있는 물론 가끔 제가 보기엔 맥주 팔긴 팔더군요. 맥주 팔긴 파는데 그 아까 저 출연하신 그 장면에서는 술이 이제 주가 되더군요. 거기서는 이제 술이 주가 되는데 제가 왜 그걸 펄쩍 뛰고 싫어했느냐 하면은 제 자신의 그 행동을 봐서 얘기입니다. 제가 술 먹으면 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은 경우에 술 먹고 자기 이성을 상실한다 겁니다.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다가도 술 먹고 어느 정도 이상 먹어 놓으면 내가 내 행동을 컨트롤 못 해요. 자, 그러시면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술을 잘 잡수시니까 술집에 가실 기회도 많으실 텐데 말이죠. 가셔서 혹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 못 만났어요. 뭐 얘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학생증 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글쎄 난 뭐 그렇게 제 자신의 그 행동을 봐서도 그 뭐 내가 잘못이다 뭐 그럼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이라는 얘기 술 먹고 왜 노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저도 한 말 없는데 제가 술 먹으면 이성을 상실하는 것만 틀림없다 겁니다. 근데 네. 이성을 상실하는 장면에 왜 하필 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반대했다 겁니다. 우리 배 선생님 말씀이죠. 아마 이게 텔레비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이거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 나가는데 얘도 또 그런 데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계실 그 이제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거는 최소한 삼가해 줬으면 하고 무슨 바라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대학생이 저도 59년도에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문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교정을 봐주고서 이제 돈을 좀 충당을 해서 학비를 보탠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얘기했지만은 동사무소에 가서 사무적인 서비스, 또 은행에 취직, 또 무슨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하는데 무슨 그 기업에 가서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직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업의 직종이 265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직종 중에서 하필이면 카페에서 하느냐 하는 부모들도 계세요. 네. 한 번 상담이 왔는데요. 부모님께서 그래요. 가정이 그렇게 돈이 없지도 않고 대학을 보낼 때는 부모들은 어디까지나 학비를 마련해서 등록금 정도는 다 줄 수 있다. 그러는데 방학 동안에 얘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킬까요? 말까요? 하고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간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분식센터에 나가서 하겠다 그런다. 아, 그런 데는 좋습니다. 시키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듯이 이 아이들이 고학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옛말이에요. 우선은 자기네들 용돈을 벌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직종을 잘 선택해서 가는 것은 아르바이트 자체는 나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선택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또 그런 점을 우려를 해요. 네. 자, 이런 우려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 무슨 대학생만 국한할 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적지 않게 그 꺼리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실태를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현지라는 여자를 보면서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에 찬동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꾸짖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프라이드가 결여된 여자가 아니겠느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은 그런 데 가서 정말 몸을 내던져가지고 이 사회에서 카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가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럼 왜 여자들한테 되게 그 자존심이 결여되어 있는가? 저는 그 교육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는 우선 뭐 순종해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뭐 예뻐라, 뭐 비율을 맞춰라, 뭐 서비스를 잘해라, 아양을 떨어라, 무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직종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원인이겠고 사회적인 원인은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신문 광고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직 광고 그래가지고 살롱이나 호텔 안내원 이런 게 아주 새까맣게 들리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초보자 환영, 월 50만 원, 70만 원 보장, 숙식 제공 이런 데가 이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공부하고 싶고 노부모 먹여 살려야 되고 남동생 오빠들 학비 벌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자기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이런 여자들의 이거 함정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한데 그 현지만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남자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처녀 장가를 가고 싶으면은 절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강남 보세요. 그리고 각 역 이화대학 그 서대문에 그 신촌에 느느니 카페고 느느니 살롱이고 느느니 이 술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가주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기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한 처녀 장가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남자한테는 외도 문화가 아주 성행이 돼 있고 여자한테는 아직까지도 이게 하나의 정절 문화라고 그럴까. 이거에 이게 산업사회를 통해서 이게 막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도 문화와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그 정절 문화 사회에서의 그 개인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라고 할까 갈등이라고 할까 그렇게 봅니다. 목적이 정말 뭐냐? 내가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맞아야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돈 번다. 우리가 목적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해독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과 수단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거. 물론 사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찾고 노력해야지. 뭐 사회가 이러니까는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찾아야지 말이죠. 그렇게 어느 세상에 그렇게 돼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금 너무 사회 쪽으로만 돌리고 말이지 그런 얘기는 조금 무책임한 얘기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얘기의 정리를 겸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저 이경표 씨는 이 드라마를 하면서 아마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터로 알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으실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드라마 다 끝내놓고 나셔서. 좀 남편이 좀 관대하게 이해해주기를 바랬고 또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지가 마지막에는 이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 지혜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오늘 드라마 보시고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정리하실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직종을 무단히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좀 심중히 생각해서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좀 심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해줬으면, 그리고 누구나가 다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선 교수님. 저는 좀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자꾸 이 앵글을, 각도를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여성의 전화를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뭐 애인이 있었다, 과거에 조금 이상한 직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맞고 전화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고 본다면은 이거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얘기하다시피 직종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보수가 낮고 살아야 되겠고 먹여야 되겠고 치료해야 되겠고 뭐 배워야 되겠고 하는 데서 정말 갈등을 하다가 그런 직종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 전체가 정말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약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래도 강자니까 이걸 조금 절제하는 방법으로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기생문화부터 축척부터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시다시피 직업은 직업이고 애정은 애정이고 이게 딱 구별이 되는데 이게 40대 이후, 지금 30대인가요? 40대 이후는 그것이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직장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몸 파는 건 이건 아니다. 그 애정도 이건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한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이런 그 서비스 산업에 진출할 여성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성분들의 그 직업관, 여성관이하고 그 직업관이 조금 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여자분들이 우리 여성의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정말 못 살겠다. 나는 과거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 차원에서 이게 외도를 반대하는 하나 전화 같은 걸 설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남자 주인공의 과거가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한두 번 갔을 수 있었고 또 육체 관계 누가 모릅니다. 그런 관계에서 현지만 억울하고 그 가정에 파손이 나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운동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네. 또 계속 논쟁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인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선 개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의 변화, 또 그래서 내 이웃의 변화, 우리 모두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의 변화가 먼저든 나중이든 간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 계기로서 오늘 토론이 마련되었었던 것이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듣고 내주에 뵙겠습니다.